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입니다. 차시로는 9차시고 소재는 8번째 꽃화분입니다. 꽃화분만 이제 대체적으로 정물에서 연습했다면 이번에는 좀 이제 그 여러 테이블이 놓여 있고 뒤에 있는 동일한 화분인데요. 앞에보다는 덜 자세하게 나머지 테이블과 배경도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초록의 잎이 형태가 크기 때문에 어떤 굵은 선들로 그려서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시간을 갖고 그려보시는데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에 다 완성하신다기보다 오늘 꽃이랑 뭐 초록잎 하면 사실 거의 끝이기는 한데요. 이 정도까지 하시고 뭐 다음날 조금 더 진도를 나가시고 마무리로 한꺼번에 가신다든지처럼 좀 끊어서 해보셔야 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밑에 화분은 원기둥의 응용 형태이고요. 꽃은 크게 확대해보면 사실 이제 크게 이런 구의 응용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 방향에 따라서 여기 부분이 밝고 나머지를 어둡게 하되 이 안쪽이 보통 파여 있죠. 이렇게 수술이 있거나 또는 장미꽃처럼 동글동글하게 채워져 있지만 또 이 안쪽이 진하고 윗부분이 밝고 다시 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여기가 어두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빛 방향에 따라서 이 꽃이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스케치 하실 때 이렇게 타원으로 여러 방향으로 꽃이 나 있는 느낌, 밑으로 뭐 처져 있는 경우, 그죠?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처럼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관찰하신 다음에 표현을 하시면 좋고요. 생각보다 꽃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그려놨다고 생각해도 이 초록색을 채우기 시작하면은 꽃이 적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19페이지의 채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페이지입니다. 색연필은 더앤트 크로마플로 24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은 이제 묶어서 처음에 스케치했다가요. 그 다음에 좀 짜잘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큰 형태부터 그리시고 그 안으로 점점 쪼개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가장 앞쪽에 이제 조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꽃들 먼저 그려보시고요. 하이라이트는 종이에 흰색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조금 뾰족한데요. 이제 그리다 보면 뭉툭해지면서 오히려 표현하기가 또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조금은 꽃잎을 자세하게 그려야지 되는 부분부터 시작하셔서 이 뒤쪽으로 멀어지는, 나한테서부터 멀어지는 꽃들을 순차적으로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더 진한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두워지는 부분은 이제 진한 색으로 좀 터치를 넣을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두 가지 색을 많이 혼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채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6번 색은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좀 꽃의 안쪽 깊은 부분들에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좀 깨끗하게 나오는 색으로 전체적으로 꽃의 분위기를 모두 다 채색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의 필압을 조절하셔서요. 좀 연하게 하시고 또 진하게 하는 선까지 동시에 사용을 해보세요.
짧고 굵은 선으로 이제 꽃잎이 이 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그리실 때 요 테두리 없이 요 안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이라이트는 흰 종이를 남겨놓는 건데요. 이제 세워놓고 보통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걸 채색하다가 보면은 꽃 끝이 다 뾰족해지거나 요런 모든 끝이 다 이렇게 선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시면서 요 외곽을 좀 이제 둥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꽃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진한 색을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제 초록으로 잎을 하고 난 다음에 어두움을 전체적으로 결정할 때에 또 조금 더 한 번 더 어두움을 그때의 진한 초록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초록잎 같은 경우에도 밝은 색을 먼저 사용하셔도 좋고요. 너무 혼란스럽다, 정확하게 어디를 그려야 될지 막막하다 하신다면 오히려 진한 색으로 어두운 데를 먼저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기를 저희가 밝은 색을 먼저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겹쳐지는 부분 미리 어두운 데를 스케치를 해두기는 했는데요. 밝은 데를 오히려 진하게 쓰시고요. 어두운 데 영역까지 조금 넘어가면서 색을 써주셔야 중간에 진한 색을 썼을 때 혼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꼼꼼하게 되셨다면 사실 이제 밝은 색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또 그 수정할 때 쉽고 노멀한 방법인데요.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오히려 진한 색으로 어두워지는 부분들, 형태, 뭐 이런 거 먼저 신경을 쓰시면서 어두움을 먼저 정해 놓으세요. 마치 연필 드로잉으로 하실 때처럼 이제 어두운데 단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 드로잉을 할 때에는 어두움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때처럼 어두운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밝은 색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물론 중간이 겹치는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두 가지 색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요. 16번과 18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색을 많이 만드시려면 손에 필압을 조절하시면서 여러 가지 색을 혼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더 밝은 부분 이런 끝라인은 사실 노란색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노란색을 먼저 쓰고 연두색을 쓰는 것보다 연두색을 쓴 이후에 노란색을 얻는 그 혼색을 더 덮어서 혼색을 하시는 부분이 더 밝은 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셔도 좋고요. 밝은 색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놓고 난 이후에 뭔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파리들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진한 색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직 연습하시는 부분이라면 조금 연한색에서부터 진한색 순서로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시고요. 스케치라든지 이제 채색 이런 부분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는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더 붙으신다면 이제 반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좀 더 채도가 높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완성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80%, 90%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 진한 초록을 올렸다가 밝은 초록을 올렸다 이렇게 여러 번 했을 때 더 밀도 있게 그려지게 되기 때문에요. 정답이라기보다 이럴 때는 꼭 이런 방법 이렇다기보다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한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연한 색을 먼저 쓰고 진한 색을 쓰는 방법으로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로 잎들이 겹쳐져 있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진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진한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마지막에 혼색해서 더 진하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식물들이 잎이 얇아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끊어지지 않게 그리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두툼하게 두께를 표현하실 때 정확하게 너무 이렇게 쫙 따라가는 선보다 늘 강조드리지만 조금 더 두툼하게 점선으로 그리셔도 좋고, 조금 이제 진했다가 연했다가를 반복하시면서 이 외곽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선을 만들어 주시면 그 두께가 표현이 되면서 입체적으로 표현하시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에 조금 더 밝은 데는 노란색을 좀 혼색할 것을 남겨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한 색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한꺼번에 색을 넣도록 합니다. 요 안쪽에 깊은 부분에 보라색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보라색을 남겨놓으시면 요 색감이 좀 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한 데 잡아두시고 위로 초록색을 한 번 더 혼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잎의 초록잎, 꽃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전체적인 양감, 그리고 공간 안에서 있는 화분으로서 공간 안에 있는 화분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요. 좀 전반적으로 명도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막 너무 자세하게 막 이파리, 인맥 이렇게 다 그리신다면 나머지도 다 그렇게 그려야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에서 생략하고 좀 더 강조하는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조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서 빛을 많이 받는 부분, 이게 하나의 이렇게 해도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돌아 들어가는 물체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노란색을 섞어서 좀 굉장히 밝은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이 앞쪽에서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색감이 모자라다고 하면 뒷부분은 노란색을 혼색해서 쓰시되 조금 가볍게, 그 대신에 연두색을 조금 더 진하게 올려두시면 미묘하게라도 톤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앞에 있는 잎, 뒤에 있는 잎을 구별하기가 좋습니다. 이 꽃들 사이에 약간 흰색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이에 초록을 물론 채워 넣고, 그다음에 조금 진한 색으로 이제 꽃의 어두움을 잡으려고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초록을 채워 나가시면서 그 사이사이를 채우셔도 좋고, 그래도 어색하게 남는 부분이 있다면 남겨두셨다가 꽃에 어두움을 넣으시면서 꽃을 조금 더 넓히시거나 크기라든지 꽃의 어둠의 변화를 주시면서 빈 공간을 채워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색연필을 좀 길게 잡고 스케치북을 멀리서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형태가 눈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자꾸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밑에 이제 화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주황색 화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빛 받는 면, 원기둥이죠. 2번 면입니다. 이 윗부분은 어차피 여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밝은 부분을 조금 남겨둠으로 해서 이제 빛을 받고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을 내주고요. 전반적으로 주황색을 강하게 쓰되 여기 지금 2번 면, 빛을 비껴받는 면에 조금 밝은 색을 미리 사용해 두려고 합니다. 밑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사용해 두셔도 좋고 그 대신에 조금 더 밀착하는 선으로 이 간격을 지금 벌려놓으시면 다음에 색깔 쓸 때 어렵습니다. 그거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음 주황색으로 이제 메인 색깔이죠. 전체적으로 이 주황색 화분에 색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 진한 듯하게 센 선으로 과감하게 그려보셔야 좋습니다.
세워져 있는 물체이므로 세로선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돌아 들어가는 원기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향의 곡선들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붉은기가 도는 갈색으로요. 요 이제 화분의 윗부분, 그다음에 어두워지는 부분에 조금 더 색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간략하게 들어오는데요. 핑크색을 이용하셔도 좋고 여기보다 덜 자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물론 초록이 들어오겠지만 전체적으로 꽃이 있는 위치를 이제 이렇게 크게 묶어서 이게 자잘한 꽃이 여러 개로 묶여 있는 화분이다 보니까요. 그 이제 묶어져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있는 자리를 좀 보이실까요? 이제 연하지만 타원으로 동그랗게 해놓으시고요. 여기를 뭉툭하게 여러 개의 꽃들이 뭉쳐 있는 느낌으로 가볍게 표현해 줍니다. 이제 여기가 포커스가 맞고 마치 그 중심에서 초점에서 좀 벗어난 듯하게 그릴 거기 때문에요. 뭉툭한 색연필을 이용하시고 전반적으로 둥그렇게 너무 선이 날카롭게 나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색상의 대비도 그러니까 서로 보색의 관계에 있는 색들도 조금 약하게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명도도 마찬가지로 너무 대비가 크지 않도록 하셔야 거기를 중점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지금 조금 더 그냥 약간 채도가 낮은 색, 밝으면서도 채도가 낮은 8번색을 사용해서 꽃을 하고요. 여기 너무 정갈하네요. 덜 정갈해도 괜찮습니다. 꽃이 여러 방향으로 나니까요. 네, 이렇게 표현해 두고요. 초록색도 채도가 낮은 색입니다. 17번 색으로 이제 이파리를 막 큰 이파리들이 있겠지만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요 사이사이에 잎이 있는 느낌으로 이제 그리시다가 보면은 너무 정확하게 지도를 마치 나누어 놓은 것처럼 어색해 보이신다면 이제
그 꽃을 그리면서 남겨두었던 빈 공간, 그 꽃과 꽃 사이에도 초록을 집어 넣으셔가지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덩어리가 너무 나누어져도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와 이제 흡사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진한 부분, 꽃 밑에 진한 부분, 그래서 조금 명도가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너무 약하다 하신다면은 여기에 쓰셨던 진한 초록색을 조금 꽃하고 구별되는 곳, 그래서 여기가 대비가 일어나도록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화분도요, 일단 채도가 낮은 03번으로 같은 화분이지만 덜 선명해 보이는 색으로 채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둥그런 테이블의 앞뒤 정도만 그려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림자. 그 그림자를 꼭 회색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즉 테이블의 이 테이블보에 따라서 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셔서 여기에 오히려 회색을 섞으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채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의, 나머지를 밝게 갈 거기 때문에 요 정도의 진하기로도 충분히 그림자가 표현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배경은 좀 자유롭게 색감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회색을 쓰셔도 좋고요. 여기서 쓰셨던 핑크로 뭐 이 밑에 부분을 표현하셔도 좋고요. 그 대신에 선과 선 간격을 최대한 밀착. 그래서 한번 그리시고 너무 간격이 벌어졌다 하신다면은 다시 오셔서 그 부분을 채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드시는 색감으로 자유롭게 뒤 배경을 채워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이제 초록색으로 채울 경우에 이 이파리들하고 겹치기 때문에요. 오히려 초록이 있는 부분은 반대되는 색, 붉은 계열의 색들을 사용해 주시고요. 위에 이제 꽃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파란색도 괜찮고 그린색, 그린 계열 색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이제 서로 대비가 돼서 붙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색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색상환에서 서로 먼 색, 제일 멀리 있는 색, 보색이죠. 그거에서 조금 옆 단계로 비껴나는 걸로 이제 준 보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계열의 색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회색, 가장 무난하죠. 무난한 회색을 사용하셔도 좋고, 뒤 배경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색감은 결정하시겠지만, 뭐 채도가 낮은 색들로 골고루 사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제 자주 사용하지 않은 색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들을 활용하셔서 대부분 파스텔 톤도 잘 어울리고요. 너무 무겁지 않은 색으로 뒤 배경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전체 다 넣어버리시면은 여기에 산뜻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빛이 지금 왼쪽에서 들어오므로 오른쪽 부분에만 조금 더 색감을 넣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색과 좀 다르더라도 마음에 드는 색으로 좀 편안하게, 그리고 선 방향도 달라도 좋습니다. 꼭 세로 방향이 아니어도 좋고요. 다만 밀착해서 면의 느낌이 나도록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초록잎의 외곽 같은 경우에 좀 밝으면서도 채도를 낮추고 싶다 하실 때에 이 15번 민트색인데요. 이런 민트 계열의 색들을 활용하시면은 크게 어두워지지 않으면서도 이제 채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느낌을 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자세하고 완벽하게 그려야지 뭐 이것보다 전체적으로 덩어리 분위기를 내보시고 또 다양한 색을 혼색하는 거에 목적을 두신다면 어쩌면 앞에 신호 제어기보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꽃화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